함께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도드-프랭크법 폐지와 신흥국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간에 계속해서 들썩이는 이슈죠. 이 부분이 바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재검토를 실시함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향후 미국의 금융주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 7일자 내용으로 보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민이나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했다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침을 통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대통령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상무부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120일 안에 이제 개정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명령을 통해서라도 즉각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면 도드 프랭크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2,300쪽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침을 통해서 일부 개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도드 프랭크법의 시행으로 금융시장이 취약해졌고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거의 이제 보게 되면 원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드 프랭크법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부터 봐야 됩니다. 1930년대에 흔히 말하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이제 법안이 글래스 스티걸 법입니다. 그때 이제 카터 글래스 재무장관 출신 상원의원하고 그리고 헨리 스티걸 통화위원장 의원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왜 규제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있었는데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의 돈을 예금을 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줄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는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상업은행, 흔히 말하는 상업은행, 스트리트은행 같은 거겠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 그리고 모건스턴이나 골드만삭스처럼 이런 투자은행들을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게 되면서 IT가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금융 가지고서는 경제를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1999년에 11월 달에 클린턴 대통령일 때 레임덕도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은행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때 당시 만들어졌던 게 그램니치 블라일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글래스 스티걸법이 사실상 폐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융에 대해서 완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만들어졌던 게 도드 프랭크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법인데 내용을 보게 된다면 2010년 7월에 발효가 됐는데요. 이제 최종 합의는 2014년 4월 1일 날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바마 정부 행정부 내내 이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침 하나 가지고 거의 이제 폐기 수준으로 거의 개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것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의가 되었던 것인데 금융회사 위험자산 투자 규제나 감식과 감시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도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한 번에 폐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텐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22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언급할 만큼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 골자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네.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감독 체계나 규제 그리고 금융시장 감시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는 이런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회사 규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드 프랭크법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자기자본 3% 초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고위험 자기 자본 거래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금융회사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10% 초과 시 M&A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 도드 프랭크법이 만들어졌던 그 이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굉장히 그 고위험 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CDS나 CDO 같은 이런 파생 금융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프랍 트레이딩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딜링룸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 위험스럽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드 프랭크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품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유가나 아니면 천연가스나 아니면 농수산물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게 되면서 그 2014년 그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에 왔다 갔다 하던 게 절반 가격인 4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이유가 이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을 때도 이 골드만삭스의 이 프랍 트레이딩 쪽에서 이런 가격들을 높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었는데 다시 이제 이 볼코렐이라는 부분이 완화가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투기 자본이나 헤지 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한 1,000억 달러 정도에 넘는 이런 자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신용 활성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버블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골자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 도드 프랭크법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또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2%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아본다면 어떤 방안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런 금융자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가 된다면 이제 아마도 그런 자금들이 글로벌 그 신흥국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형주, 흔히 말하는 그 트리거에 의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주식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일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IT 기업일 거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은행주보다도 오히려 향후에는 이제 상품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유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전 시간에 했던 그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 아연, 구리, 철강석 이런 부분의 가격들이 요동을 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 있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 은행주나 금융주가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급 효과, 2차, 3차의 파급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서의 상향들, 그리고 그 상향들이 제가 볼 때 분명히 상품 시장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트리거에 의해서 주식을 산다면 우리나라 IT나 반도체 이쪽에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분석와의 시간은 도드 프랭크법과 관련된 이 투자 전략들 함께 좀 잡아봤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